보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잇따라 정부와 산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은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고비가 올 때마다 부실 기업들의 재활병동격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산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산업은행이 맡고 있는 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과 같은 긴급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58개에 달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늘어날 거란 점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운 규모입니다. 기업들의 대출해준 금액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128조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인수하기로 했던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의 새로운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아시아나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서 실적과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수준이 되자 계약금 2조 5천억 원까지 냈던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가 슬며시 뒤로 숨는 모양새인데요.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 넘기려고 했던 대우조선해양도 EU 경쟁당국이 코로나로 인해 기업결합 심사 업무를 일시 중단하면서 매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 기자가 이야기한 기업들, 아시아나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 산은이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던 기업들인데 새롭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추가된 기업들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국내 업계 5위 흥하해오는 코로나19 사태로 물동량이 줄면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지난달 초에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예. 워크아웃이란 채무 상환 유예 등을 요청하면서 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권단에 넘기는 기업 구조조정 방식인데요. 지난달 말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한 곳인 두산중공업마저 산업은행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은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1조 원의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두산중공업에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자구안이 제출되면 산업은행은 적정성을 따지게 되고요. 그러면 채권단과 기업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구조조정을 하는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단계로 넘길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 항공사, 즉 LCC들이죠. 이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은 무담보 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살릴 기업은 살려야겠지만 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끝없이 우리 세금을 넣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이 정부와 산은의 고민도 좀 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긴 했지만요. 자금 회수와 건전성 등의 책임은 결국 산업은행이 짊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67%로 국내 모든 은행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시중은행이 0.41%인데요. 이거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1.79%를 보였던 수출입은행이나 1.28%를 보였던 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보다도 높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국책은행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요. 정부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은 자기 자본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모로 산업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나날입니다. 네, 한은이나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한 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